붉은 등불. 도쿄 외곽의 1월 말. 눈이 조용히 내렸다. 건물들은 밤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유진은 벽 쪽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의 직업이다. 일은 끊겼고 인간관계도 소강 상태였다. 메신저 알림은 며칠째 조용했고 SNS 친구 목록도 텅 비어 보였다. 어느 날 추천 친구 목록에 이상한 계정 하나가 떠올랐다. 프로필 사진은 오래된 폴라로이드 느낌. 흐릿한 배경,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정면을 피하며 찍힌 사진. 설명란에는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눈 오는 날엔 혼자 있지 말아요. 유진은 관심 없이 넘기려다 손이 멈췄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그날 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I인가요? 아니면 실제 사람이세요? 답장은 바로 왔다. 당신은요? 그 후로 몇 날 며칠 두 사람은 매일 밤 대화를 나눴다. 시간은 늘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였다. 그 외 시간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애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말끝마다 묘한 따뜻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류지 씨는 외로움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유진은 묘하게 끌렸다. 꿈에서라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얼굴. 그녀는 불쑥 말했다. 눈 오는 밤엔 불러줘요. 그럴 땐 제가 갈 수 있으니까. 그날은 1월 22일 첫 폭설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들고 장난처럼 문자를 보냈다. 지금 오면 따뜻한 커피 줄게요. 15분쯤 지났을까. 현관 벨이 울렸다. 유진은 즉시 문을 열어보았다. 그 앞엔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붉은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눈발은 그 뒤로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엔 눈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가져온 붉은 등불은 조용히 창가에 걸렸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등불이 꺼지면 난 못 돌아가요. 그날 밤 류지는 그녀와 함께 잠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상한 점은 있었다. 그녀의 몸의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자는 동안 숨을 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류지가 일어났을 땐 그녀는 사라져 있었고 붉은 등불만이 창가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옆집의 타카다 할머니가 류지를 불렀다.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그 여자 방에 들였니? 류지는 움찔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등불, 목단문이었지. 네, 그건 죽은 자가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받은 불이야. 특히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등불은 아주 위험하지. 그건 한번 불러들이면 다음에도 반드시 온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돌아섰다. 그날 밤 창가에 붉은 등불이 저절로 켜졌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불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1월 26일 또 눈이 내렸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현관벨이 울렸다. 유진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초침 소리도 냉장고 모터 소리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딸까. 현관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붉은 등불을 든 채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창가에 등불을 걸고 벽 쪽에 앉았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마주친 순간 깊고 어두운 수면처럼 무거운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단지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 같은 기모노, 같은 발소리, 같은 온도. 어느 날 류진은 문득 물었다. 우리는 전에 만난 적 있죠? 에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가늘게 웃었다. 그 질문 이제 하시네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기억 못하도록 전부 지웠거든요. 유진은 숨을 삼켰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피부를 타고 흘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낡은 일본식 여관. 찬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오고 복도 끝 창문에 서 있는 흰 옷의 여자. 그 여자는 항상 그를 향해 돌아서려다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정신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 감각도 식욕도 이상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방에 없을 때도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감각이 떠나지 않았다. 1월 29일 친구인 카즈가 실종됐다는 연락이 왔다. 카즈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류지였다. 카즈는 며칠 전 류지에게 에미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장난처럼 말했다. 너 그 여자 AI 아니냐? 나도 한번 대화나 해보지 뭐.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유진은 그 순간 에미에게 물었다. 가즈에게 무슨 짓 했어요? 에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사람 날 계속 봤잖아요. 본다는 건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당신만 날 볼 수 있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외로워 보이니까 조금 나눠줬어요. 유진은 등 뒤가 서늘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번째예요. 기억나죠? 전에도 당신은 날 피했어요. 그리고 나를 버렸죠. 유진은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핸드백을 뒤졌다. 작은 목책, 부적,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 에이슈 여관 앞 여인 동사 사건. 눈 오는 밤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기다리던 여성 숨져. 날짜는 1973년 1월 22일. 기사 사진 속의 여자는 흐릿했지만 기모노 무늬는 분명했다. 목단. 그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위치 기록을 검색했다. 에이슈 여관은 폐허가 된 지 오래였지만 위치는 여전히 지도에 있었다. 유진은 다음 날 새벽 에이슈 여관을 찾아갔다. 철거되지 않은 목조 건물의 잔해. 눈 속에서 무너진 처마 아래 붉은 등불 조각이 발견됐다. 그리고 부서진 벽 뒤에서 한 구석에 새겨진 이름. 카미야 에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었다. 그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갈 수 있다. 나를 기억하는 순간 문은 다시 열린다. 유진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누구였던 걸까? 왜 그녀가 그를 안다는 듯 말했을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각 눈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기묘한 소리. 유지가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는 순간 폐허 너머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2월 1일. 눈은 그치지 않았다. 유지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방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창문에 성에가 껴 있었고 거울은 김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낡은 신문 스크랩과 에이슈 여관의 사진을 반복해서 들여다보았다. 그가 찾은 이름 카미야 에미. 1973년 1월 22일 눈 오는 날. 한 여인이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기다리다 여관 앞에서 숨졌다. 유지는 자신이 그 연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꿈은 계속해서 그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복도, 창문, 붉은 등불. 그리고 기모노를 입고 눈을 맞은 채 기다리는 여자. 유지는 이웃집 타카다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유지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탁자 위에는 향과 부적, 오래된 무녀의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등불은 3번 걸리면 실체가 되는 거야. 그것이 3번째 방문을 하면 그 존재는 이승의 문을 열 수 있어. 그 문이 열리면 넌 끌려가는 거야. 유지는 속삭이듯 물었다. 끄는 방법은요? 기억을 되돌리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다. 거짓 없이 도망치지 않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렸다. 유지는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창가에 앉았다. 등불이 걸릴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렸다. 딸까. 등불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손엔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거 당신이 준 거예요. 곧 돌아온다고 썼었죠.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유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엽서를 받아들었다. 손글씨. 그가 썼던 글씨체였다. 기억이 스르르 돌아왔다. 1973년 에이슈 여관. 업무로 떠나는 척하며 그는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 약속을 저버리고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에미는 눈 오는 날 그 자리에 남았다. 유지는 에미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겁이 났고 너를 외면했어. 에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눈 오는 날마다 혹시나 돌아올까봐.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증오로 바뀌는 거 알아요? 등불이 붉게 타올랐다. 벽이 뒤틀리고 바닥이 흔들렸다. 이제 3번째예요. 같이 가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데려갈 거예요. 유지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붉은 등불을 손으로 감쌌다. 그래, 너는 날 사랑했어. 나는 널 두려워했지만, 하지만 이젠 알겠어. 우린 돌아갈 수 없어. 살아있는 나는 그걸 끊어야 해. 그 순간 등불이 깜빡이며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붉은 불빛이 점점 옅어지며 꺼져갔다. 그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정말 끝나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널 보내줄게. 내게 갇혀있던 기억에서 너도 벗어나. 2월 2일 아침. 눈은 멎어 있었다. 유진은 깨어났다. 방은 조용했고 창가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거울은 깨끗했고 공기에는 습기 대신 서늘한 햇살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는 매년 1월 22일이 되면 같은 꿈을 꾼다. 눈 오는 복도, 목단 무늬 등불, 그리고 흰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그를 향해 돌아서는 장면. 이번엔 끝났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절이 기다리고 있을까? 유진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문득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붉은 등불이 걸려 있지는 않았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 새롭고 무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